자, 어쨌든 올해의 그 여러 가지 이런 이슈들이 있지만 그래도 뭐 좀 그 개정되어 있는 그런 내용들도 좀 있잖아요. 특히 네, 최저임금이라든가 또 4대 보험이라든가 그런 건 맞습니다. 우리 이노부사님이 좀 네. 요약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면. 우선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9,860원으로 작년 음, 7월에 결정이 되었죠. 그래서 시간당 최저임금은 작년 대비 2.5% 인상한 네. 9,860원이고요. 여기서 이제 저희가 흔히 말하는 주유수당을 포함한 최저임금은 음, 11,832원으로 네.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보통 저희가 일반적으로 주 40시간, 그래서 월요일부터 금요일 주 음, 5일 8시간을 근무하는 월급제 근로자 음, 같은 경우에는 음, 이제 206만 네. 740원이 예. 이제 최저임금으로 계산한 예. 월급여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때 이제 최저임금보다도 중요한 게 2024년부터는 최저임금에 산입할 때 그 제외되는 범위가 이제 복리후생적 금품, 정기상여금 모두 음, 음, 0%로 바뀌었다는 점이 조금 더 음, 인사 담당자나 급여 업무를 해주시는 분들에게는 음, 조금 더 중요한 점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이게 무슨 말이냐 좀 생소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쉽게 말하면은 이제 저희가 최저임금 위반인지 아닌지를 계산할 때 최저임금에서 제외되는 음, 금액이 아예 없게 되었다고 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기존에는 이제 음, 실지급액이 만약에 뭐 210만 원이라 하더라도 음, 여기에 식대와 상여금이 어느 정도 빠지기 때문에 내가 실제로 받게 되는 임금에서 그 음, 최저임금법이 위반이 되는 경우도 음, 있을 수 있었어요. 내가 예. 실제로 받는 금액은 210만 원이라 하더라도. 그렇지만 이제 2024년부터는 식대, 상여금 이런 음, 금액들이 전부 다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되면서 내가 실제 받는 금액이 음, 아까 말씀드린 206만 740원 이상이다 음, 하면은 최저임금법 위반이 그렇죠. 아니게 된다는 예. 그런 점에서 좀 편리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그렇죠. 같습니다. 우리가 작년까지만 해도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 음, 최저임금에 일부 포함되는 임금, 맞아요. 최저임금에 제외되는 임금 제외되는. 이런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제는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과 포함되지 않는 임금으로만 구분되기 때문에 이제 최저임금법이 위반되는 사업장은 이제 별로 많이 발생은 없겠죠. 하지 않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주휴수당까지 최저임금에 포함하면 이게 11,000원대를 유지하기 때문에 이제 뭐 올해가 명실상부하게 우리가 최저임금 우리나라도 시간당 이제 10,000원을 받게 되는 그런 국가에 포함되는 그런 한 해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사대보험 쪽은 좀 그 요율이 좀 변경된 것들이 좀 있나요? 4대 보험 요율 같은 경우에는 사실 크게 작년 대비 변동된 건 없고요. 그 음, 장기 요양 보험 요율, 예, 건강보험에서 장기 요양 보험 요율만 일부 소폭 상승됐습니다. 네, 그래서 작년에는 이제 건강보험료의 음, 음, 12.81%였다면 올해는 건강보험료의 음, 12.95%로 인상이 되었고, 예. 나머지는 전부 다 작년과 상동하다고 이해해 음,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우리가 이게 건강보험은 두 개로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건강보험과 장기요양급여인데 특히 이 장기요양급여는 원래 이제 65세가 넘는 분이 요양병원에 들어갈 걸 대비해서 보험료를 미리 내는 부분인데 특히 이제 외국인 근로자들 또 비자 뭐 E9이나 H2, D3 이런 비자를 갖고 오시는 분들은 사실 65세 이후에 우리나라에서 요양병원에 들어갈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셔야 네, 되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런 분들은 사실 보험료를 내는 게 아닌데 음, 이게 그 4대 보험료라고 하는 게 이제 부가처분 제도를 두고 있다 보니까 그냥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도 좀 공단에서 장기요양급여를 부가처분하는데 그 제외 신청을 해야 되죠. 네, 그렇죠. 제외 맞습니다. 신청을 하면 장기요양급여를 내지 않아도 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은 요번 여러분들 이런 걸 잘 알아두시면 도움이 사우주에서 될 것 많이들 같습니다. 예, 모르시고 예, 놓치시는 예, 부분들이 그렇습니다. 많죠. 예, 예. 다음에는 이제 또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있는 이제 음. 그 육아휴직 제도 아, 중에서 이제 예. 소위 말하는 6 음, 플러스 6 부모 음, 육아휴직 제도라는 게 이제 예, 도입이 네, 돼서 시행이 네, 됐죠. 예, 그래서
이 제도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같은 자녀에 대해서 생후 18개월 내의 자녀를 가지고 있는 부모가 동시에 또는 이제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했을 때 그 첫 6개월에 대해서는 부모 각각에게 육아휴직 급여를 기존보다 상향해서 그리고 기간도 더 확대해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저희가 3+3 육아휴직 제도라고 해가지고 자녀 연령도 생후 12개월 내로 정해져 있었고 그 기간도 최대 3개월까지로 정해져 놨었는데 그 지원 기간을 정해져 놨는데 이제 최근에 도입된 6+6 육아휴직 제도는 자녀 연령도 12개월에서 18개월로 확대했고 지원 기간도 각각 6개월로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에 따라서 이제 지원금 상한액도 조금 더 높아졌는데요. 그래서 기존에는 부모 각각이 월 최대 300만 원까지 지급이 됐다면 이제는 월 최대 6개월까지 해서 450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게 사실 노동관계법에서 특히 이런 그 저출산 문제와 관련된 법 조항들은 너무 또 자주 바뀌어요. 너무 그렇죠? 자주 바뀌어요. 그래서 매번 자주. 공부하고 또 바뀌었나 안 기준이 바뀌었나. 또 이게 뭐 소급 적용이 되는 일부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아주 사실은 그 현장에서 이런 질문이 왔을 때 항상 찾아보고 답변을 좀 해줘야 되는 그런 문제고요. 어쨌든 그 이런 부모 육아휴직제라든가 출산휴가라든가 육아 또는 뭐 배우자 출산휴가 이런 부분들은 아마 계속 그 휴가 일수가 늘어나는 쪽으로 가고 그 지원금도 이제는 그냥 뭐 소액이 아닌 어떤 그 통상임금이나 평균임금에 준하는 그런 급여를 통해서 이런 이제 저출산 문제 이런 부분들을 좀 극복하자고 하는 그런 사회적 이슈가 법에 반영이 되는 것 같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은 정확하게 그 기준을 좀 이해하고 가시는 것도 도움이 좀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 지원 금액에 대한 자세한 내용, 내가 얼마 정도 받을 수 있을까라는 자세한 그 금액은 그 그림의 표로 저희가 준비를 해놨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지금까지 이제 2024년에 좀 주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던 노무 이슈들 그리고 많은 관심을 받았던 이슈들에 관해서 조금 살펴보는 시간을 이렇게 대표님과 함께 가질 수 있어서 좋았고요. 이제 앞으로도 또 더더욱 2024년에 중간중간 중요한 판례나 중요한 이슈, 뉴스 같은 게 나오면 그때그때 바로바로 소개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주요한 이슈들을 갖고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좋은 내용으로 콘텐츠를 제공해 드리도록 약속하면서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